큰일 났습니다. 한번 이렇게 에러 나면 엔진 하면 계속 엔진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들 중에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 탈법, 편법, 막장 쓰레기 방송이라고 생각할 경우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과 오픈캡처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뷰봇을 이용해 불법으로 시청자 수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뷰봇 사용 의심 BJ들을 제보해 주십시오. 동액 자살 사건의 원인이 된 세야집 성추행 사건 관련된 동영상이나 자료, 증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도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클린유시씨가 벌이고 있는 인터넷 방송 성폭력, 미투운동, 유투운동, 방송 중에 여성이든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방송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뉴스 커뮤니티, 클린 UCC가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 성폭력, 미투, 유투운동.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 네, 오늘 설 맞이 특집 중대 발표입니다. 사실은 이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용천왕님의 후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과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대 발표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는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그리고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취해, 그리고 동액 자살 사건, 세야집 여성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동액트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대 발표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가 있었다. 자,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인터넷상을 더럽히는 일부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베 성향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에도 그 일베의 악의 뿌리가
내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미 뭐 예측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BJ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뭔가 연관이 있구나라는 추측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일베 성향 BJ, 그냥 편의에 따라서 일베 BJ로 하겠습니다. 이 일베 BJ들이 어떻게 육성이 됐고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베 BJ들이 최초로 조직적으로 그 육성하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대두된 게 바로 이명박 시절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을 중심으로 그 광우병 촛불 집회를 알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BJ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비율로 보면 이명박을 비판하는 BJ, 이명박을 지지하는 BJ의 비율이 99대 1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그 수입에 관련해서 비판하는 BJ가 99%, 그거를 지지하는 BJ가 1%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99대 1이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수 진영, 일베 진영에서는 이거 문제다. 이 인터넷 방송이나 SNS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방송, 특히 인터넷 방송 개인 미디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 편을 드는 BJ를 키워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차출을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출 고민을 했던 게 어디서 활동한 사람들을 뽑으면 되냐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게 일간베스트입니다. 그 프로젝트 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일베 데이터를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이디라든가 여러 가지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은 사람들은 여러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쓰죠. 그래서 일간 베스트가 만들어지고 우익 성향으로 변질되면서 그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 BJ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석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육성 방법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게임 방송이든 남캠 방송이든 여캠 방송이든 무슨 방송을 하든 상관없다. 일단 일베에 글을 쓸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간 베스트에 글을 쓴 사람들 중에 BJ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BJ들이 쓴 글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과거 일베 경력 논란이라고 해서 글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삭제가 됐죠. 그쵸? 그래서 그들도 이명박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대신 아무나 뽑을 수는 없고 돈 주고 그냥 뽑다 보면은 또 어리버리할 수 있기 때문에 BJ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일베에서 글을 한 번이라도 쓴 사람, 그 중에 어떠한 글을 썼는가? 전라도 비하,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비하, 야당 정치인들 막 욕하고 쌍욕하고 비하, 여성 비하,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 비하, 이런 일베가 갖춰야 될 품성을 다 갖춘 사람들을 골라냈죠. 고루고루.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1차, 2차 검증을 하면 1차, 아까 정리합니다. 1차 검증, 일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글을 한 개 이상 쓴 사람 기준입니다. BJ 중에. 두 번째, 그 글을 분석해서 과연 일베의 성향을, 우리가 원하는 성향을 다 갖췄느냐, 그걸 검증한 다음에 그 검증이 끝나면 그 방송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후원을 합니다. 1000개,
만 개, 수백 개 계속 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많이 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님이라고 했다가 뭐 아그드라 했다가 바로 어떻게 되죠? 형님, 네, 형님이 되죠. 형님이 되고 아이고 뭐 큰 형님 아유 뭐 메시아 뭐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전은 그 일베 BJ 육성 프로젝트 팀이 다 가서 한 거는 무작정 유료 아이템을 쏟습니다. 그것도 감질만 나게 쏘다가 또 막 크게 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혈팬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매니저가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서 자 이거는 제보자의 내용입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여비제 이쁘더라 뭐 이런 일상적을 하다가 본심을 드러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혹시 일배하느냐? 뭐 일배한다. 그래? 애국이네? 애국 뭐 국민이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하고 그 뭐죠? 그 아이폰 프로그램 있죠? 그거하고 동기화 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애국 국민이다. 이런 거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후원을 매달 압도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해주는 게 자금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을 지원해주면서 두 번째 포섭을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뷰보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그 유료 아이템으로 후원을 해주고 압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기하고 동기화가 됐다 싶으면은 자기 팀원을 전문가를 투입시켜가지고 뷰봇을 등장시켜가지고 시청자 수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거기에 가서 설레발이도 깝니다. 아이디 10개를 동원해가지고 여러 개를 동원해가지고 채팅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의심하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뷰봇을 투입시켜가지고 시청자 수 조작팀이나 조작이나 추천 조작이나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시켜가지고 인기 BJ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단계는 뭐냐? 그걸 퍼뜨리게 합니다. 이제 민들레라는 게 있죠. 정말 이 이쁜 꽃을 거기다가 그렇지만 민들레 꽃처럼 그 중심이 된 BJ가 이제 돈도 지원해주고 시청자도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시청자한테 쌍욕을 해도 시청자 수는 유지가 됩니다. 왜? 그 팀에서 뷰봇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되니까 그럼 그 BJ 일베 BJ는 뭘 하느냐? 이제 다 자기가 어느 권력형 BJ가 됐기 때문에 합동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술도 사고 밥도 사고 하면서 그 압도한 그 힘을 가지고 중간층 BJ나 다른 BJ나 좀 비슷한 BJ들하고 합동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여BJ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BJ들이나 여성 게스트가 앉아 있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여성 게스트들은 그쪽에서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소개를 여성 지원까지 왜 합동 방송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그 사람을 매력을 못 느끼잖아. 하기 싫다고 그래. 그러면 누구 온다. 이쁜 여성들도 있다. 라고 그러면 이제 혹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성들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지속적으로. 미모를 갖춘.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BJ를 이제 합동 방송을 끌어들인 다음에 친분을 한 다음에 그 BJ를 일베 성향 BJ로 끌어들입니다. 요게 3단계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일베 성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술자리에서 계속 문재인 욕하고 이명박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노무현 욕하고 김대중 욕하고 그쵸? 그때 당시에 야당 정치인 욕하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그냥 게임 방송하는 사람인데도 나쁜 사람이구나.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름 듣기에는 술 마시면서 듣기에는 아주 안주감으로 좋은 말로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혀 그 상관없는 것 같은 BJ가 가끔 가다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베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활동하던 BJ가 갑자기 무슨 일베 용어를 쓴다든가,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팀에서 3단계로 해가지고 제가 확인한 BJ만 지금 확인한 BJ만 몇 명이냐? 240명입니다. 확인한 BJ만 240명. 의심되는 BJ가 더 많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제가 이 사람은 해보니까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240명이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전 플랫폼에. 24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의심받는 BJ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포섭을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BJ 중에 그러면, 자,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있었다. 그 BJ가 지금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0명 정도가 되고 의심 가는 사람도 수백 정도 돼요. 그냥 인기 없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까지 하면 수백 명에 다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베 성향 BJ를 어떻게 골라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야 확실한 그런 게 있으니까, 제보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누가 후원을 했을 때 일베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확신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별풍선을 딱, 상당히 미묘한 지점이에요. 딱 5.18 민주화 항쟁하고 거의 그 아주 중요한 미묘한 시점에 누가 유료 아이템을 518개를 딱 쏩니다. 그러면 그 유명 BJ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다가 일베 발언을 씁니다. 이거 우연이면 그거 알죠? 우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확신, 제 개인 확신. 절대 우연 아니에요. 자, 유명한 BJ와 어떤 그 모바일 게임 BJ가 함께 방송을 합니다. 그 여러 명이서 합동 방송을. 근데 누가 또 쏘면서 자연스럽게 5.18개를 쏘면서 자연스럽게 광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BJ가 갑자기 또 일베 발언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5.18개나 특정 개수의 후원을 하게 되면 BJ는 분명히 그 발언을 하면 논란이 될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18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비하하는 일베 발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네. 소름 돋죠? 자,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 시기, 미묘한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딱 쏴주고 리시브하고 바로 이렇게 맞춰주는, 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성 얘기만 나오면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베 성향이죠. 그러니까 일정 개수의 후원이 터지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을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군지 아나도 예상하시죠? 장애인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뭐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너 어디 출신이야? 저요? 제주도요. 그러면 빨 뭐네? 야, 전혀 뜬금없는데 왜 황당한 상황? 전혀 뜬금없는데 여성 비하 발언을 해요. 지역 비하 발언을 하고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예? 술도 그렇게 막 만취한 상태도 아닌데. 너 어디 출신이야? 저 제주도요. 그러면은 4.3 사건인가요? 그 사건. 그러면 너 빨 뭐네? 아무렇지도 않게. 예. 이런 것들이 일베가 좋아할 만한 일베 정신이라고 하죠. 자, 일베 정신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구분할 때 일베 정신이 뭡니까? 절대적인 친미 친일. 일베 정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보다 미국
미국 가면 그 일베에서는 바로 죽습니다. 막 무슨 창 들고 와요. 그래서 일베 정신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친미 친일. 친미 친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면 안 돼. 일베에서 일베 정신에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서 받드는 양반들이 있어. 떠받드는 양반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명은 절대야. 뭐 이명박, 박근혜는 이제 좀 버리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존경해. 대부분이 일베인들, 일베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일베를 한다고 해서 다 일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호기심이나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수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극단적인 친미 친일.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추종자. 전두환은 근데 조금 눈치 보면서 하는데 워낙 너무 사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대놓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성 혐오. 이게 빠졌다. 여성 혐오 전에 전라도 비하, 지역 비하죠. 전라도 비하 이게 세 번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은 딴 나라다. 무슨 여권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지역을 폄하하고 비하하면서 전라도 비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그 고인에 대한 비하도 이 지역 비하에서 일환이 된 거예요. 같은 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 비하. 이게 일베 정신. 그 다음에 네 번째, 희롱하고 우롱하고 모욕해야 될 대상이 있죠. 누구죠? 김구 선생님. 네. 이승만과 대비되는, 친일 이승만과 대비되는 김구 선생님.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네. 이제 문재인 하나 들었죠? 절대 비판, 절대 디스. 그래서 일베에서는 김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이승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의 정부를,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분이었고, 이승만은 기회 보다가 친미하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자리 찾은 사람이니까 친일파를 등용한 사람도 이승만이고. 자, 그거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비하합니다. 이게 일베 정신. 사회적인 약자 누굽니까? 노동자. 그 다음에 외국 노동자. 외국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노동자, 외국 노동자,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들, 뭐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분들, 성적 소수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빈곤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디스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일베 정신인데, 자, 그러니까 이 일베 정신의 키워드로 보면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승만을 좋게 얘기한다. 이승만이지, 오지지. 이런 사람은 일베 성향 BJ가 확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대해. 박정희가 최고야. 멋있어. 선글라스 멋있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노무현을 막 까. 전 대통령을. 김대중을 막 까. 문재인을 막 까. 근거 없이도 정말 정치 개판으로. 의심해 볼 만합니다. 뜬금없이.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채팅창에 하나 쓰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채팅창에 문재인 정부가 했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정치 있다 이러하냐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아기가 궁합이 잘 맞, 찰떡궁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키워드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김대중 무조건 비판하면 다 일베 성향 BJ냐? 아니죠. 근거 있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거 있게. 김대중 정부에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떠한 부분은 잘못했더라.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김대중 라더구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일베 성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기준은 비방과 비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래서 노무현이 싫어. 이거는 일베 성향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생긴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노래나 이미지나 짤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대부분 일베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배 성향 감정법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 또 놀랄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일배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팀에서 전혀 예상 밖의 BJ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BJ가 누구냐? 말하면 또 말하면 또 이게 충격이 너무 크실 텐데. 일배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팀에서 야심차게 우리가 반대 방송을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방송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면서 뭘 지원해 줬느냐? 유료 아이템, 시청자 수를 뷰보수로 증가해 주는 걸 지원해 줘 가지고 뭘 했냐면 같은 편을 1000개 만들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그냥 일배 BJ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반대쪽에 유명한 방송의 BJ를 이용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진영의 BJ가 변질돼가지고 그게 일배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팀에서 지원해준지도 모르고, 예? 그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유명하고 나는 뭐 능력 있고 나는 뭐 인기 있고 이런 프라이드에 미쳐버리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서 살살살 꼬시니까 너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배를 지지하고 일배 성향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 같은 편을 분란시키고 공격하고 악재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는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BJ도 자기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당했는지에 대해서. 뭐냐면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청자 수를 늘려주고 그러면서 살살살 긁어가지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그 다음에 천정배 등. 지금 공통점이 뭐죠? 호남 쪽에 지지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긴 했습니다만은 분열을 만들었죠. 분열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간 이후에는 누구를 견제하느냐? 이재명, 안희정. 나와요?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몰아내고 나서 누구를 깐내냐면 이재명, 안희정, 자기의 정치 그 색을 떠나서 자기의 그 유리함, 자기 편에 자기 그 개파에 유리함에 반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살벌하게 공격을 했죠. 자, 아무튼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음모론이 아니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일배 성향 BJ가 누구냐? 오늘 밤 일배 BJ 누구야? 자, 힌트를 드려야 되나? 또 고소한다고 나오죠. 지금 재판 중이라서. 그래서 그럼 일배 성향 BJ 대표적인 BJ가 누구이냐? 네, 힌트. 샷건. 두 번째 힌트. 김길태. 자, 세 번째 힌트. 오세일종. 네 번째 힌트. 춤. 다섯 번째 힌트. 진결. 여섯 번째 힌트. 너무 많이 줬다. 여기서 자, 아무튼 뭐 최근 트렌드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시고요. 네, 더 이상은 제가 뭐 말씀드리면 또 고소한다고 난리니까 저 일단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배 성향 BJ는 전 플랫폼에 다 있다. 심지어는 성인 방송 플랫폼에도 있다. 자, 조폭 컨셉 그리고
합동 방송하면서 여성 게스트에게 막말하는 컨셉. 네. 그리고 장애인 비하나 여성 비하, 지역 비하를 많이 하는 컨셉. 네. 딱 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최근에 모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참고를 하셔서 저도 이제 글을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일어나서 체크하려고 했더니 그새 삭제됐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제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이 기사는 아마 2월 중에 나갈 겁니다.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 분들의 제보 증언, 이런 것들도 일부 공개를 하고요. 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99대 1을 역전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박근혜 탄핵 시점이나 지금 이명박 다스 논란 논쟁 때도 지금 그때의 99대 1은 안 나오죠. 그것보다는 더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일베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BJ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행적부터 쫓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의 기본은 일베를 했던 BJ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일베 성향 BJ들을 반드시 축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BJ들이 남아있는 상 계속해서 일베 사이트가 없어져도 일베는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베 정신을 그대로 다 몸속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뭐 잠복기를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머릿속에는 일베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당연히 인터넷 방송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인터넷 방송 성폭력 미투 유투 운동인데, 먼저 제가 공식적인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2월 초에 최고다 윽박 퓨어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 고발을 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변명이겠지만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자료 미비, 이 부분, 또 여성단체와의 협업,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제가 다음 주 이제 설날 끝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성단체에 출근을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출근한다고 제가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가서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변명이든 뭐든 첫 번째는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모든 일정을 제가 연기하거나 취소를 했다는 점, 두 번째는 중요한 영상 자료, 그러니까 최고다 윽박이 퓨어디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동영상이 확보가 좀 늦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걸 협조해줘가지고 전 파일을 다 거의 10기가에 달하는 자료를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뭐 월요일 날 그게 도착을 했고, 그거를 지금 제가 다 받아서 USB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무리를 해서라도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인터넷 방송 미투 운동이 유투 운동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여성단체 출근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변호사분들이 있으니까 법률 자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연대에서 고발하는 게 낫겠다. 뭐 발표하고. 그러니까 유신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는 파워가 세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하고 연대가 돼 있고, 많은 그 법률 자문 변호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인터넷 방송의 미투 유투 운동을 판을 키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록 제가 몸이 아파서 못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주 설날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성단체 출근한 다음에 회의를 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인터넷 방송의 미투 유투 운동을 좀 지지해달라, 지원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좀 단체가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좀 온라인 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인터넷 방송 성폭력에 대한
미투 유투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죠. 최근에 최고다 윽박과 퓨어디 성추행 사건은 반드시 고발을 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제가 좀 몸을 핑계로 그 약속을 못 지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월 중에 수사 의뢰를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 미투 유투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인터넷 방송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그 추방 캠페인하고 전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대된 사건으로는. 그래서 일베 성향 BJ들을 이 인터넷 방송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과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에서 성폭력을 행사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BJ에 대해서 그리고 이 최고다 윽박의 강제 키스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고 뭐 개그맨 최군이 열매와 합당 방송을 하면서 엉덩이를 때렸는 사건 그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공론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꽤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만지거나 성적인 뭐 비하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자료를 꼭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그맨 최군 군 의혹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중대 발표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 맞다. 그리고 개그맨 최군이 최근에 방송의 텐션이 떨어진 이유도 바로 이 발언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저는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렸거든요, 본인이. 예? 그래서 저도 놀랐고 저희 담당 변호사님도 놀랐고 판사님도 놀랐고 모두가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최군이 현역 입영 취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최군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병무청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심 때 일주일간 입원 감정을 받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승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주심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우울증은 인정이 된다. 근데 조증은 이건 좀 다퉈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그 병원장이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이 그 병원에서 감정 중에 접경 중에 술을 마시고 술을 먹고 약을 먹고 응급실에 간 사실을 자료로 냈느냐 안 냈느냐. 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병원장이 안 냈으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걸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숨겼다. 그건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병무청도 그 사실을 몰랐느냐. 병원에만 맡겨놓고 병무청에서는 그걸 신경을 감시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했느냐. 이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 군대를 현역 처분이 나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는 진행 중에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이건 상상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그 감정 자체가 법적으로 취소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술이나 외부적인 그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 환자만을 관찰해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감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이 만약에 접견하면서 술 먹고 그 맘대로 그냥 그렇게 해놨다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병무청도 감시해야 되는 부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알면서 넘어갔다는 건 더 큰 문제고요. 나는 이거는 그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나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랬거든요.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재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재판을 행정소송을 했으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병원 감정을 하는 당시에 술을 먹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자꾸 지금 별거 아니다고 하는데 나는 별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날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슈화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신이 고소 안 당했으면 모를 일이에요. 정말 살신성인 아닙니까? 부천지청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최군 쪽에서 변호사까지
유명한 변호사 로펌으로 바꾸면서 서울 고검에서 일부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 재판 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재판은 안 하게 됐으면 모를 사실이에요. 내가 개그맨 최군의 1심 판결문 사본을 얻을 수도 없었을 거니와 그리고 개그맨 최군이 법정에 나와서 법적으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진술을 할 때 본인 입으로 그런 사실을 밝힌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큰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큰 저는 그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소 안 당했으면은 몰랐을 사실이에요. 그냥 개그맨 최군 쪽에서 반론을 제시하고 반발하고 그렇게 끝났다면 내가 죽어도 모를 일이죠. 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왜? 병원 자료도 없고 병무청 자료도 없고 소송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없다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완벽한 숨길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 재판에 와서 내 변호사님이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렸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선서를 하고 처벌을 받겠다. 이거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동액과 세야. 제가 1월 중에 부산 출장을 이제 없는 형편에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결정을 못 내리신다. 그 결정이 뭐냐면 내가 부산 출장을 가려고 했던 것은 유가족들은 통화만 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은 통화만 해도 되는데 제가 부산 출장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검찰 자료를 받기 위해서요. 왜냐면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하기 힘드니까 보관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동의하에 그 검찰에서 서류를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 검사와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해서 시간을 잡으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을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경찰에서의 동액의 진술서입니다. 세야의 진술서, 로렌의 진술서, 그 다음에 고소한 고소 여성의 진술서, 그 다음에 함께 있었던 여성의 진술서 등 그런 진술서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황 자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야 저희가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누구냐면 동액의 당시 여자친구, 그 다음에 동액이 속마음을 다 얘기했던 지인인 창이라는 BJ, 그 다음에 고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유가족의 심정에서는 그냥 빨리 묻혀도 잊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설득을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분발을 해가지고 설날 지나서도 설득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진술서만 확보를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좀 유가족분들은 제가 통화한 유가족분은 세야나 로렌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검찰 진술서만 확인을 하면 분명히 누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게 그지가 없고요. 자, 오늘 중대발표 일베 성향 BJ 지원 프로젝트 있었다. 그리고 한 2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화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나 제가 중대 발표한 것 중에 부족한 보완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중대 발표를 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 용천왕님께서 아무도 후원을 안 하는데 후원을 크게 하셔가지고 그 보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24시간 지나면 배그 훈련병 합니다. 네. 자, 전화 주시고 제 발표에 뭐 의심이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인천에 32.
말 짧게 하지 마시고요. 자, 닉네임 있나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익숙한데 의견 말씀하시죠. 없어요. 네, 아니, 하나 말할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진짜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 성폭행이라기보다 성추행.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네, 그 방송에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사람을 그, 와락, 떠나서 강제로 키스를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범죄죠, 범죄.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범죄 그 자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게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신님 같은 분들이 그거를 한다는 게 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대륙의 일들이 뭐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생각나는 거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린피쉬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제가 아는 뭐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었는데 그 막 싫어하는데 막 그 사람 무릎에 막 강제로 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 코놀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린피쉬라는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기억나시죠? 근데 예? 기억나시죠? 누구를 하냐고요? 그때 기억나죠 그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 그 저희 초록- 내가 누구 얘기 그린피쉬 기억나요? 저기요. 기억나잖아, 그린피쉬. 자, 네. 초록이 사건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강제로 무릎에 앉힌 네. 적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경찰서 가세요, 본인도. 아니 강제가 아니라 그런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니요. 그때 당시에 네. 저희가 그 술 방송으로 인진이랑 북극곰이랑 합동 방송할 때고요. 그 드립을 인진이나 북극곰이나 걔네들이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서 내가 그거에 응하는 정도. 왜냐하면 술자리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술자리 하면서 뭐 뭐 인진이가 그런 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받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악의적으로 무슨 그런 걸 품고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고 간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무슨 유신이 뭐 핸드폰 찾으러 왔는데 무슨 사건을 했다. 그런 사건으로 조사받아 본 적도 없고 처벌받은 적도 아니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그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의심했잖아요. 아니요. 의심이 아니라 그 인진이가 항상 그런 농담을 해요. MC 인진이니까 그 MC 인진 방송 자료 달라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항상 만지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옆에서 했고요. 그게 장난이니까 뭐 다리도 만지고 근데 막 그것도 진짜 미투 운동 나가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미투 나도 운동은 당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주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여성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성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함께 동생들끼리 술자리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농담하는데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내가 성폭력을 먼저 당한 거죠, 성희롱을. 뭐 씻고 왔냐, 자고 가라는 둥. 그렇잖아요. 그런 발언을 동생들이 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술자리니까 깽판 부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네. 답변은 들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받아 쳐주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 갔고요, 집으로. 나중에 휴대폰을 찾으러 왔을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제 안티들이 허위 소문을 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조사받아 본 적도 없고 아유, 저는- 처벌받아 본 적도 저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거에 저의 대해서 나도- 안티나 악플러들이 허위 사실 유포한 거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건 허위사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찾으러 그리고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그건 거 인정해요. 논란이 됐던 것은 네. 그 뭐 폭력적인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논쟁이 있었지 다른 논쟁은 다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다 아는 사이고 형 동생 사이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할 일 내가 무슨 방송인생 끝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도 동생들이 그런 드립을 하길래 받아 쳐준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얘기했으면 나도 안 했을 텐데 이미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인진이하고 북극곰이나 뭐 MC잭이나 이런 애들이 모이면 늘 하는 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받지 그 드립에 있어서. 자 아무튼 뭐 의견 말씀하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자들한테 직장 상사들이 괜히 불편한 얘기하면 장난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느끼기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니까 말씀드렸잖아요. BNPC의 입장 발표. 아니요. 저 같은 경우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싫었다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죠. 인진이한테 얘기를 해야죠. 인진이 그거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인진이랑 그 당사자랑 북극곰이랑 있을 때 그런 드립 있고 만지고 해도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심지어 인진이는 만진다니까요. 주요 부위까지. 그러면은 유진님도 유진님도 인진 형님처럼 유진님도 그런 아니요. 그런 유가 아니라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적도 없고 스킨십 한 적도 없고 인진이가 자꾸 그런 농담을 하니까 그걸 받아 쳐준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포자기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네, 아니 일단 알고가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인진이든 북극곰이든 동의를 했겠죠. 동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인진이하고 북극곰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그런 적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좀 억울하고 좀 황당했던 게 인진 패밀리나 그쪽 가까운 동생들은 그렇게 만지고 농담하고 장난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인진이가 계속 북극곰이랑 그런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서 한 번 받아쳤더니 내가 죽일 놈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러면 그 술자리를 다 깽판 부리냐. 어렵게 보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욕하면서 야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비모 씨나 막 다른 사람들처럼 형님 행사하면 나 꺼져버려 막 이렇게 욕을 할 거냐. 그냥 시원하게 때려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그 이후부터 저는 인진이하고 방송을 안 해요. 술 방송을. 왜냐하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농담을 늘 해왔어요. 제 방송 애청자분들은 압니다. 나만 만나면 형 남자 좋아하지 왜 데이트를 안 해? 왜 방구석에만 있어? 뭐 기부 안 했지? 그날 방송 녹화 파일까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진이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상시에서 술자리에서 그런 뭐 색드립하고 막 농담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근데 방송을 켜놓으면 그걸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유신 악플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인진이한테 사전에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합니다. 인진이가 뭐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냐면 제가 12주년 때 회비도 안 받고 데리고 그 12주년 MT를 갔어요. 얘긴데 왜 들어보세요. MT를 갔는데 담배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팬들이랑 12주년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 MT 가서 거기서 담배를 꺼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걔가 하는 색드립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계속 만지고 저도 반바지 입고 있으면 옆에서 만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장난이라도. 그것도 사실 성폭력일 수 있어요. 형이든 동생이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의 당사자로 나서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요. 제가 이번에 캠페인을 하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난 거부할 생각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일도 없었고 말로 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친 게 만약에 잘못이라면 좀 책임을 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당황스러운 거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인진이랑 방송할 때도 아무 말도 없다가 내가 그 한마디 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인진이하고 같이 방송하면서는 만지고 막 껴안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 동생들이랑. 왜냐면 그게 장난이라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자기들이 할 때는 농담이고 나는 참고 있다가 내가 그냥 받아쳐주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았고요. 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최근에 교육을 받았는데 당사자는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도 직접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싫었으면 인진이가 말할 때도 싫은 거죠. 내가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받아치니까 그게 성적으로 수치스러움이 있다 말이 돼요? 아니 한참을 자기들끼리 짝짝꿍 돼가지고 샤워 가냐 뭐 자고 가라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한번 받아쳐줬더니 그거 가지고 네가 책임이다 네가 총대 매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 말 듣고 있었던 나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유신님이고 당사자는 여기서의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그러니까 유신님이랑 그 그린피쉬 그분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그 네. 얘기했던 거 하나도 인정된 게 없고요.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동생들이 그런 드립을 치길래 자 코놀라님 오늘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계속 반복해요? 그분이 주장했던 부분이나 그 부분이 주장했던 부분이나 악플러들이 주장했던 분 중에 인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다 돌려보냈고 다 갔고 그분이 새벽에 핸드폰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폭력이 있었냐 없느냐 이 논쟁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 발언이 뭐 예를 들어서 무릎에 앉아라 이런 발언이 문제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왜 난 더한 말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을 할 때 그때 당시 합동방송 했을 때 인진이나 북극곰이나 유신님이나 전체적으로 했던 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동의를 해요. 술자리에서 있었던 말이. 예. 근데 유신님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문제가 없는데 왜 거론을 했어요? 아니 저 갑자기 미투 캠페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투인데 그분이 주장했던 부분에서 그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했다 그 부분에서 인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들끼리 서로 드립을 했어요. 저에 대한 드립이었죠. 뭐 자고 가라 씻고 왔냐. 네, 그린피쉬 그분이 드립은 안 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술자리에서 그런 드립을 했고 그분은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니요 하버드 아니고 또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고향도 안 가고 땡겨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날짜를 그래서 그분은 그냥 웃고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형 하지 마요 그랬으면은 인진이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인진이가 그걸 주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거면 초롱님이 이제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다 문제 삼지. 제가 말씀드린 거였으면 인진이가 처음에 자고 가라 뭐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하지 말아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전화 둘이나. 근데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기 때문에 인진이가 북극곰이 계속 그렇게 했고 제가 그거 한번 맞장구를 쳐준 것 뿐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나나 그 상대방이나가 이거 불쾌하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분위기가 쌓여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나 그런 뉘앙스의 농담을 한 것은 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술자리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술자리니까 둘 다 그냥 넘어간 거죠. 웃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핸드폰을 찾으러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트러블이 발생하니까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고요.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코놀라님한테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여비제이들이랑 합방할 때도 막 욕 나오고 막 그런 거 막 성적인 발언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유신이 인터넷 방송 성폭력에 대한 미투 유투 운동할 자격이 없다라는 지금 의도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아니 그냥 그때 상황이 근데 마치 그린피쉬 그분이 그때 입장 발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입장 발표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핸드폰을 찾으러 온 이후의 사건 때문에 서로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코놀라님 입 좀 다물어보세요. 자 코놀라님 입을 좀 다무세요. 얘기 좀 하게 말을 못하게 하고 계세요. 자 음소거 할까요? 자 코놀라님 뭐냐면 내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해.
반말하지 마시고요. 싸가지 없이. 네, 자, 말해보세요. 자, 뭐냐면 저하고 그 상대방하고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꾸 그걸 호도해가지고 지금 저를 몰아가려고 자격 없다라고 몰려가려고 하는데 그 술자리는 끝나고 파하고 다 집에 갔어요. 나중에 그 상대방이 휴대폰을 찾으러 온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논쟁이 됐던 것이고 그 사람이 술자리를 언급을 한 거죠. 나는 언급을 안 했는데 술자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은 자꾸 술자리를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데 술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어요. 다 갔어요 그냥. 그게 팩트죠. 일단 근데 본인은 변명 잘 들었고요. 자꾸 네. 변명이 아니라 그걸 문제시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거나 조소당하거나 처벌받았던 근거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은 그럼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사람들 고소 그 사람들 방송 컨셉으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전 그렇게 파일이 따지면은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전체 파일이 있다니까요. 보는 사람이 불쾌했다는 거지. 문제의 요는 그 사람도 강제로 키스해가지고 보는 사람 불쾌했죠. 아니 제가 강제로 님이 강제로 그 의자에 앉아봐라고 얘기했던 게 불쾌했어. 자 강제 사람도 자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라는 말 강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앉아보라고 아니요 본인이 지금 얘기했다는 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위 사실 또 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허위 사실이에요. 자꾸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강제로 막 무슨 막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 보내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 농을 하고 그 사람은 제 옆에 앉지도 않았고요. 바로 다른 의자를 앉았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서로 그냥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술자리에 있었던 서로 농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게 팩트고요. 왜냐하면 농담을 서로 주고받고 웃고 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마치 그 사람이 그때 불쾌함을 표시를 했는데 유신이 그 농담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만해. 이제 변명 안 들어도 돼 이제. 아니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 술자리에 유진이 어떻게 알아? 유진인데 모르잖아. 아니 그 술자리에 아니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웃고 불고 했었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인진이나 북구권 문제는 제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도했는데도. 아니 내가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코놀라님 음소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 기회를 드리면 말씀하세요. 뭐냐면 알았어요. 말해봐요. 자 그 프레임 그 유신님 뭐 자고 가요 씻고 왔냐 이런 농담을 주도한 거는 인진과 북구검입니다. 저는 그냥 한번 맞장구를 쳐주고 그 상대방도 동의하고 웃고 끝낸 일이고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마치 유신이 주도하고 마치 무슨 뭔가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고의로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술자리에서 4명의 남성이 술을 먹는데 만약에 그게 불쾌했으면 저나 상대방이나 이의 제기를 했어야죠. 근데 술자리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쵸? 나는 맞장구 쳐주고.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막 무슨 내가 그 상대방보다 무슨 우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부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진하고 북구검이 막 농담하면서 그걸 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나 그 상대자가